자, 안녕하세요. 잘들 쉬고 계신가요? 자,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배우셨던 내용 중에 마지막 파트죠. 그래서 마지막 복습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주에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또 공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마지막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반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용어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뭐 법률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 자주 보시면 좀 익숙해집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서 자,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은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은. 자, 목적에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매번 나오게 되고요. 자, 그걸 잘 생각하시고. 자, 그럼 목적이 정상이 돼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불가능할 때, 적법하지 않을 때, 사회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하고 복습 좀 해보죠. 목적은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한 걸 보셔야 되고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그러죠. 불능. 그럼 이 불능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네요. 자, 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원시적 불능이 뭐고 후발적 불능이 뭔지 그림 그리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용어가 나오면 쪼개서 단어를 쪼개서 하나씩 보자고요.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눈다면 항상 나눠지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기준은 법률 행위를 기준,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법률 행위 할 때부터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거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즉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어느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 하기 전에 이미 그 주택이 멸실되거나 전소가 됐다, 불타버렸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대금을 받고 그 주택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미 계약 당시부터 그 목적물은 멸실돼 버렸으니까 이전할 수가 없게 됐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그렇다면 법률행위 당시 가능해야 유효인데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계약법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유무효만 지금 따지면 되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말뜻 그대로 자, 법률행위 시점을 따진다고 그랬으니까 후니까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진 거죠. 그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기 전에 불가능해진 거. 즉 매매 계약할 때는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매매라는 것은 돈 받고 소유권 넘겨주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었죠. 근데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 하자마자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하고 한참 있다가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이행기라고 그런다고요. 이행기. 자, 근데 그 전에 자, 건물이 불타버렸다든지 아니면 멸실이 돼 버렸죠. 그래서 매매 계약 후에 목적으로 멸실된 것을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렇다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꾸 본인 생각 빼라고 그랬죠. 일단 계약할 때는 가능했으니까 그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요걸 자꾸 장난 많이 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기준 시점을 잡으라고 그랬죠. 제가 기준. 법률 행위 당시 가능하면 되단 말이죠. 근데 법률 행위 당시에 불가능하면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럼 이건 유효인데 자, 이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은 불타버렸다.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는데 그럼 그때는 이제 이 불능이 누구 책임으로 불능됐느냐를 따지게 돼요. 그때는. 지금은 뭐 그거 하지 마시고 유무효를 따지면 됩니다. 지금은. 자, 여기서 가능해서 보셨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목적은
법정, 가능, 그 다음에 뭐요? 적법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적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또 이 법이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또는 수많은 법조문, 법 규정이 있는데 그 모든 법들을 위반하면 안 되냐?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법을 크게 둘로 나누더라는 거죠.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이라는 것과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으로 나누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뜻 들어가 보세요. 다 법이에요, 법. 다 법인데 앞에 임의 이렇게 써놨다는 것은 당사자 임의적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 법을 배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강행법규, 강행규정 그랬으니까 강행은 꼭 그렇게 지켜라 그 얘기죠. 그 용어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적법 했는데 이 적법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이 강행법규를 지켜서 해라 그 얘기죠. 강행법규. 임의법규는 법은 있다 하더라도 위반을 해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임의법규는 위반 시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론 배우시게 되면 우리 민법에도 임의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위반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가끔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거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강행법규나 강행규정, 자, 왜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는지 그것도 이제 원리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개념 정도만 잡으세요. 자꾸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개념만 잡으시고 이 법을 위반해서 법률행위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정도 구별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거의 매번 목적 파트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매번 나오는 걸 먼저 잡으셔야죠. 공부하는 순서. 다른 데서 힘쓰다가 막상 나오는 데서 공부하려니까 힘이 쭉 빠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포인트 잡아가지고 일단 딱딱 정리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 우리가 배우셔야 되겠죠. 갖춰지지 않는 걸 배우셔야 되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우리 민법에 두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103조의 반사회적서 법률행위하고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두 가지를 해놓고 이 두 가지에서 매번 문제를 내죠. 올해도 이거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죠. 자, 103조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막 공부하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짜증나요. 하나하나 외워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일단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첩계하기라든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한테 청탁해서 뭘 대가를 주기로 했다든지 뭐 무슨 허위로 진술해가지고 소송하는데 허위 진술해서 대가를 받고, 하여간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는 것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 중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를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 조문이, 자, 당사자의 궁박은 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경솔 또는 무경험, 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했다. 자, 사회는 공정해야죠. 자, 우리 뭐 사회의 가장 큰 어떤 대두되는 주제가 공정한 사회죠. 그게 하나의 질서라는 얘기인데,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얘기인데,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현저하게 공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겠다라고 104조에 정해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 어떤 의미냐?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알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하는 게 그런 것보다도 이게 가장 좀 이해가 쉬우니까, 자, 갑이라는 분이 지금 연세도 뭐 한 85세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인데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세요. 다 그냥 할아버님이 다 해주고 곱게 이제 늙으셔서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분인데
할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이 부동산 하나 남겨줬네.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 하나 있는데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사고보다 망하게 생겼어. 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주 급하게 됐죠. 급해. 이거 군박이라고 그래요. 뭐 돈이 지금은 요거 같은 경우 급하겠죠. 또 정신적으로 쫓기겠죠. 그래서 요 유일한 부동산 하나를 지금 어떻게 해서든 빨리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조금 싸게 파는 것은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 상대방이 요쪽의 상황을 딱 알면서 이 양반이 지금 굉장히 급하구나, 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좀 세상 물정 모르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지금 폭리를 취하려고 계약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한 2억 정도에 이걸 사버렸다. 자, 이런 것들의 사례가, 물론 사례로는 잘 안 나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느꼈을 때 이 매매 계약이 아무래도 좀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겠죠. 그 문제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2억을 받고 이렇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을 때, 뭐 아들이나 누구나 이쪽에서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겠죠. 이 갑의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10억짜리 2억에 해가지고 등기했다.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반환 청구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건 결국 이 등기 마수해달라 그 얘기인데, 그럼 무조건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가 민법 배우시는 것은 근거를 따져야 돼요. 근거를. 왜 이걸. 그럼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매매 계약은 법에서 정해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뭐니까? 무효니까. 그럼 아까 무효는 권리 의무가 없다라고 그랬죠. 권리 의무가 없는데 줘버렸죠.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니까 무효를 주장하면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줬던 거 돌려달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하고 말소시켜주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얘는 안 돌려주려고 그러겠죠. 무슨 소리냐, 이거 정상적으로 싸게 판다고 그래서 내가 산 거지 뭐 강제로 샀나 해가면서 안 돌려준단 말이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소송 들어갈 텐데, 전부 다 이 민법은 소송 붙었을 때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미 정해졌어요. 그럼 이 계약이 무효라면 이 사람이 이겨야 되겠죠. 이게 무효가 아니라면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효가 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돼야 돼요. 그럼 결국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공정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또 여기도 이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란 걸 갖춰야 돼요. 요건. 그러면 항상 이 요건은 기준이라는 얘기, 기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다 갖춰졌을 때 이 매매 계약은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가 돼서 무효로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기니까, 만약 소송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다 증명이 됐다면 이쪽이 승소해서 이거 맞서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소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고, 그걸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들어가지만, 작게는 항상 요건과 효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갖춰졌을 때 결과가 어떠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좀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따져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테마 1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올해도 지문으로는 나왔어요. 정답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만 그러면 내년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법에서 정해진 어느 법률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막 외울 거 아니에요. 뭐 주관적, 객관적 요건 그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어지러운 거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자, 요 사람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얘는 이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불공정 법률을 폭리행위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이 피해자에 대한 요건과 폭리자에 대한 요건을 일단 따져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한 것을 따져줘야 되겠죠. 그 세 가지 따져주면 돼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럼 먼저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즉 싸게 판 사람, 이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냥 10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 그건 불공정하지 않죠. 자기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10억짜리를 2억에 팔든 그냥 공짜로 주든 하겠죠. 그건 불공정행위가 아니고, 피해자 측이 여기처럼 궁박, 경솔, 무경험인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그럼 궁박은 어떠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궁박이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급박한 공궁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지러워, 그런 거 어지러워. 그냥 급한 상황인데, 그 급한 것은 돈이 급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 그래서 궁박 그러면 다 돼, 급한 상황이면 다 돼,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솔, 그러면 경솔은 성격이 경솔하다는 얘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 다만 이런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무경험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경험은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 그러면 틀리고요,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건 판례에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판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무경험 상태라는 것은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는 처음 했다. 자, 그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무경험이지만, 만일에 이 할머니가 그 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다, 그 전에. 그럼 장사는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고. 그럼 이 부동산 거래라는 특정 영역에서는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험 부족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거래를 해본 적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럼 이 양반은 만일에 장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래를 많이 한 거니까 무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차피 이것은 조금 길어질 텐데, 판례 얘기니까 판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잘 쓰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면, 조금 외우지 않더라도, 뭐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이게 이 단어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판사는 소송 들어가면 여기가 원고고 피고고 할 텐데, 자, 어느 쪽을 편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제3자 입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관적과 객관적 얘기가 나오면 객관적이라는 말을 잘 써요. 객관적. 그 다음에 특수 영역 또는 특정, 이거보다도 일반인이라는 게 일반. 판사가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 사회의 기준이 되는 일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 내려주겠다, 그 얘기인데, 그 판사가 내가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적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하나 이제 뭐 요령이라면 요령일까? 그래서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판례 보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문에서 요거나 요거 둘이 나와가지고 어떤 게 맞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여기도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거래 일반.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피해자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냐, 그 얘기인데, 사실 104조는 103조, 즉 반사회질서 행위의 예시인데, 하나 예로 들어간 조문인데, 자, 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104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얘가 했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이 사람은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3조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까 103조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서로 줬으면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아시죠? 아까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그러면 이 피해자는 줬으면 돌려받지 못하면 이 사람 피해를 보니까 104조를 넣어가지고, 자, 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이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쉽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쉽게 하려면은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세 개 다 필요는 없고, 그중 어느 하나,
궁박한 상태라든지 또는 경솔하다든지 아니면 경험 부족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장난 많이 치고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 잡으시고, 상대방, 폭리자는 별거 없어요. 자, 상대방은 그 피해자 측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서 그냥 이 사람이 싸게 내놓으니까 좀 거래해가지고 흥정해서 좀 더 싸게 샀다, 그렇다고 불공정행위가 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를 봐야죠. 지금 거래를 보니까 얘는 2억을 주고 10억짜리 부동산을 이전받았네. 그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주고받은 것이 지금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불공정 법률행위가 된다. 이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피해자는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 폭리자는 그걸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래했는데 준 거하고 받은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주관적, 객관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있냐 없냐는 누가 판단하냐? 역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소송 들어오면. 그래서 딱 정해져 있지 않아. 몇 배 차이 나면 현저한 불균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판사가 판단한다. 근데 판사가 판단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니까, 자,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볼 거 아니라 주관적과 객관적 나왔을 때는 이게 맞다 그러시면 쉽게 들어가는 거죠. 이미 정답으로 나왔고. 그래서 격번,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 이게 나와야 맞다는 거죠. 자, 보시고, 항상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냐 그러면 법률 행위 당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그냥 틀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어느 때? 법률 행위 당시. 계약이면 계약 체결 시. 머릿속에 딱 잡으세요. 무효는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건 세 가지 다 갖춰지면 이 계약은 불공정 행위가 성립돼서 효과는, 요건 갖췄으니까 이제 효과 보는 거예요. 결과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자, 그런데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래요. 자, 이 절대적 무효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기 선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설명은 뭐냐면, 만일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가지고 2억 주고 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근데 이쪽에서 돌려달라고 소송 들어오기 전에, 자, 10억짜리를 2억에 샀으니 얼마나 좋아요? 다시 이것을 한 9억 정도에서 되팔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줬을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 행위라서 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을과 병 사이 이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갑은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기는 이미 병명의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 아닌 사람들 중에서 요 잘못된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요 계약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모르고 거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느냐 모르느냐를 또 뭐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 아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법에서 이런 게 이제 밖에서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죠. 그럼 모르는 것은 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제3자는 둘 중에 하나겠죠.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고 악의의 제3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요게 지금 잘못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줄을 모르고 예건 줄 알고 그냥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좀 친하다 보니까 요게 좀 잘못된 무효인 계약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악의의 제3자는 기본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죠.
보호할 필요 없다는 것은 이쪽에서 요거 무효다 하면서 얘한테도 주장해서 이등기 말소시켜서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항상 제3자가 누구일 때 문제가 되냐면 선이 몰랐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자 부동산 살라고 그러는데 시가 한 10억짜리인데 9억에 팔겠대요. 살려고 그러겠죠. 그럼 등기부 때 보니까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이 등기된 원인인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인 등기예요. 무효인 계약에서 등기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무효니까 사실은 등기만 돼 있지 권리는 이쪽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가 무효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서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사서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쪽에서 을과의 계약이 무효니까 을의 등기도 무효고, 그래서 너는 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사가지고 등기했으니까 네 등기도 무효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내놔라 이렇게 들어갈 거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 이 등기 말소해달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는 무슨 소리야, 내가 니들의 계약이 무효인지 뭔지 어떻게 하니, 나는 얘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난 정상적으로 9억이나 주고 지금 이전 등기 받았는데 왜 내가 말소해줘?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럼 결국 또 갑과 병이 또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항상 이렇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누가 권리가 있고 누가 의무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들어갈 게 아니라 법대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보면은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또 이쪽 보면은 얘도 뭔 잘못이 없죠? 얘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이제 균형을 또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자 우리 목적에서 나온 무효들은, 이 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민법은 각자 개인이 자유롭게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해서 법률행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무한정으로 자유롭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테두리는 잡아주는 거예요. 테두리. 즉 국가에서는 이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질서, 요걸 잡아주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죠. 그 질서가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가치로 보니까 이걸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든 이거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하고 목적에서 나온 무효가 좀 의미가 달라져요. 다음 주쯤에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사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네가 선이든 뭐든 걔한테도 이 무효를 대항 또 나왔죠?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갑의 입장에서는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의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말소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시험 문제거리예요. 선이 제3자,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적에서 나오면, 그러면 앞쪽에서 보셨던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거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거나 또 여기처럼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것은 다 절대적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테두리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자 이미 이행됐다 그러면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가볍게 보시고, 그러면 이 불공정 법률행위는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느냐? 자, 두 군데 적용되지 않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올해도 이게 나왔는데, 경매는 앞쪽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요 부동산이 경매 나와서 아주 싸게 경락받았다고 이거 불공정하니까 경매 무효다, 돌려줘라, 말이 안 되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요건 중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 얘기는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한쪽만 주지 다른 쪽은 주지를 않죠.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여계약 같은 이런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목적에 대한 얘기들을 쭉 살펴보셨어요. 확정, 그 다음에 가능에서는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구별하시고요. 적법은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지 임의법규 위반했으면 무효는 아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게 두 가지,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그 다음 104조 불공정 법률 행위, 다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죠. 자, 그러면 포인트로 불공정 법률 행위를 보셨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죠. 자, 불공정 법률 행위에 대한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자, 기출 지문 들어가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따지는 거죠.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 있을 필요는 없다. 궁박 나왔어요. 그럼 다 돼.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자, 그렇죠. 기인할 수도 있죠. 무경험 나왔어요. 그럼 무경험에서 특정 영역 나오면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요. 거래 일반 나와야 되겠죠. 틀렸죠. 이렇게 좀 빨리 포인트를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판례에서 쓰는 단어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면 또 암기하시면 금방금방 풀 수가 있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 주관적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객관적 이게 나와야죠. 객관적 가치.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이런 거 좀 어렵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연습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자, 토지 매매가 불공정 법률에 무효이면 이제 무효라는 걸 전제를 깔아서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 이제 3자 얘기네요. 자, 제3자가 선이라도 걔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어를 잘 잡으세요. 경매는 불공정 법률행위 적용되질 않는다. 오케이, 맞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법률행위의 목적 파트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길었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번 주까지 배우신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쭉 강의를 하고 또 한 목요일 정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습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